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 장난감 액체 괴물 100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의 서울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과는 최대 3.5배 차이가 났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공기청정기가 성능은 비슷해도 유지비는 최대 3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에 일하는 임신부는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데요. 임신부는 근무 부담을 덜고 동일한 임금을 받는 대신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월 최고 6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단축 근무를 원하는 3일 전 임신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하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장난감 액체 괴물 100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유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의 서울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300.8명이었습니다. 반면 세종은 인구 10만 명당 의사가 86으로 가장 적었고 경북과 충남, 울산이 130명에서 140명대로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워킹맘이 육아를 이유로 휴일 근무 등을 거부하자 회사가 정식 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조치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만 1세와 6세의 두 자녀를 둔 A씨는 2017년 고속도로 영업소의 서무주임으로 수습 채용됐습니다. 당초 A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주휴일과 노동절에 쉬는 조건으로 근무 계약을 맺었지만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다른 공휴일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공휴일 결근이 불거지자 회사는 아침 7시 출근인 초반 근무 때 자녀 등원을 위해 허용하던 외출 편의를 불허했고 이후 A씨는 아예 초반 근무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영업소 관리업체 B사는 A씨가 3개월간 5차례 무단 결근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A씨를 해고했고 중앙노동위가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회사 조치가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자녀 양육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판시된 만큼 회사가 먼저 A씨의 사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휴일 근무가 불가능한 사정을 설명하거나 결근 대신 연차 휴가 사용 등을 요청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어 회사가 먼저 사정을 파악하고 해결할 것을 기대하지 말고 A씨가 나서 양해를 구해야 했다며 1심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국내 한 해외 구매 대행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올 초 무선 이어폰을 구매한 A씨는 불과 2주 만에 오른쪽 이어폰이 들리지 않아 교환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일주일 내에만 교환이 가능하다며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구매 대행이나 직접 구매 사이트에서 무선 이어폰을 샀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접수된 불만만 119건인데 지난해 연간 접수 피해 신고의 4배가 넘습니다. 피해 사례 중에는 품질 불량이 가장 많았고 배송 관련 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업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사이트가 없어진 사례도 많았습니다. 11월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로 해외 직구도 연중 최대치에 이르는 철이라 하반기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 당국은 해외 신용카드 거래 후 피해가 발생하면 이미 승인된 거래라도 취소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하고 구매 전 반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고합니다. 또 제품을 받은 즉시 작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지백 서비스 신청 시에는 거래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하자 부위를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찍어 놓는다던가 고지하고 있는 반품 기준 등 보관하시면 소비자원은 피해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이나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학교,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학교, 서머힐 학교를 표현하는 말들 중 하나인데요. 2021년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서머힐 학교에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 다녀온 탐방객으로부터 서머힐 학교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921년 개교한 서머힐 학교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육 철학 아래 영국의 진보적 교육자인 닐이 설립한 기숙학교입니다. 서머힐이라고 하는 학교는 1921년에 영국의 A.S. 닐이라고 하는 교육자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닐은 학교가 아이들에게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어떤 억압이나 이 압력 없이 자기의 스스로의 본성대로 잘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서머힐은 아이들의 행복을 가장 잘 보장하는 학교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머힐은 학생들의 생활부터 교육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을 획일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학생 스스로가 원하는 생활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교가 같이 고민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공부라면 그것이 수업이든 놀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곳, 이게 서머힐의 기본 철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머힐은 수업에 들어가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서머힐의 겉모습만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머힐이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자기의 삶의 모든 삶과 배움의 주인이 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서머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학생이 행복한 학교 서머힐이 2021년 개교 100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서머힐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탐방단이 다녀왔는데요. 그 기간 동안 서머힐 학교의 이모저모에 대해 배워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머힐의 100주년을 기념하기로 결정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인 160여 명의 교사를 중심으로 한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머힐 교육에 대해서 4박 5일 동안 배우는 서머힐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행사를 열게 됐던 거고요. 사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주로 글이나 이런 말을 들으면서 배우는데, 직접 그 서머힐이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시공간을 경험을 하면서 참 이런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고, 또 서머힐이 약간 기존의 공교육 제도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에 좀 맞추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온 그런 우리나라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좀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분들 보면서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서머힐 체험 행사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서머힐 학생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 스스로 회의를 통해 규칙을 만들고 체험 프로그램 참여도 개인의 선택에 맡겼다고 합니다. 회의 과정이 모두가 뭐 교장 선생님이건 학생이건 교사건 간에 다 동일한 한 표를 갖고 이제 그 올라온 회의 안건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표현을 한 다음에 이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채택이 되면 그걸 규칙으로 해서 그 규칙에 따른 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여서 그 규칙이 중요한다기보다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 의견을 내가 만약에 이 공동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꼈고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직접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의견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이 구현되는 게 그 회의인 것 같아서. 행사 참가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교 서머힐이지만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범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명확하다고 합니다.
개인의 자유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각자의 개인들이 자기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조정하는 의미에서 학교 회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머힐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학교라고 얘기하지만 전 세계에서 아마도 학교 규칙이 가장 많은 학교일 겁니다. 학생의 적극적인 자유와 구성원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서머힐 학교의 혁신성은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과 학교 현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서머힐을 흔히들 대안학교의 모델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서머힐은 영국에서는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시작된 학교고 여전히 공교육 틀 안에 있는 학교예요. 그렇게 보자면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자면 혁신학교에 오히려 더 가까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전 세계의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변화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서머힐의 가치, 교육학적인 의미는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입시를 위한 획일적 교육이 이뤄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바탕이 된 서머힐 학교의 교육 철학은 우리의 교육 현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경찰이 한인 혼혈, 입양인 연합과 협업해 장기 실종 아동을 찾아 나선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온 가족들입니다. 장기 실종 아동이 해외로 입양됐을 가능성을 고려한 겁니다. 이 키트를 통해 가족들의 구강 DNA를 수집해 미국으로 보내고 미국에 등록돼 있는 다른 DNA 샘플과 비교하게 됩니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런 검사도 하는구나 싶어서 기뻐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애가 이제 100일도 안 돼서 갔으니까요. 우리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됐을지 어디로 갔을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 DNA로 인해서 한 사람이 찾아졌으니까 우리 나머지 가족들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경찰은 장기 실종 예방을 비롯해 단기 실종 예방을 위해 지문 등 생체 정보 등록 시스템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장기 실종 아동분들이 입양인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등록하신 분이 대략 7명, 8명이신 것 같은데 첫 스타트로는 굉장히 좋은 인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 지난달 이 단체의 DNA 대조 결과를 토대로 한태순, 신경아 모녀가 44년 만에 상봉했습니다. 여전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장기 실종 아동은 600여 명. 장기 실종 아동 가족들은 경찰 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요즘 전기 매트와 전기 찜질기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시중에 유통되는 이들 소형 가전제품 일부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중 온라인 쇼핑몰에서 살 수 있는 전기 매트와 찜질기, 칫솔 살균기 등 소형 가전제품입니다. 소비자원이 이들 제품 10개를 직접 구입해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상이나 감전 위험 등 안전상의 문제로 이미 인증이 취소되거나 아예 인증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버젓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유효한 인증 정보를 기재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제품을 팔거나 인증이 없고 리콜된 제품을 조금씩 섞어 팔면서 단속기관의 감시를 피했습니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유통업자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팔려나가는 이들 소형 가전제품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점을 노렸습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 판매 사이트에서 KC마크, 안전인증번호가 제품에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합니다. 열린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이나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모델명이나 인증번호 등을 조회를 하시면 그 제품이 리콜이 됐는지, 인증이 취소가 됐는지, 인증이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법 불량 제품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최근 미세먼지 주의보가 빈번하게 발령되자 공기청정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부쩍 많아져서 공기청정기에 관심이 많이 생기는데요.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성능도 물론 궁금하지만 유지 비용도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업체 9곳의 제품을 한국소비자원이 시험한 결과 미세먼지 제거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간 필터 교체 비용은 최저 3만 5천 원에서 최대 11만 원까지 3배 넘게 차이 났고 1년에 드는 전기요금도 2배 가까운 격차가 있었습니다. 새집증후군 유발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 등 5개 유해가스 제거 성능은 삼성 등 4개사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사용 안정성은 대체로 합격점이었습니다. 운전, 누전 등의 정기적 안전성, 오존 발생량 등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를 사용해도 난방기나 실내 내장재에서 생기는 유해 물질의 완전한 제거가 어려워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 오염도를 낮춰야 합니다. 또 창가 주변 등에 두면 먼지 센서가 농도를 더 높게 측정해 불필요한 과작동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병원 안이 마스크를 쓴 환자들로 붐빕니다. 감기부터 독감이나 노로바이러스까지 감염병을 치료하려는 환자들입니다. 한 3, 4일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국에서 약을 먹었는데도 호전이 전혀 안 되고 기침은 계속 심해지고 막 머리도 너무 아프고요.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이 많은 이맘때는 건강관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제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달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독감은 고열의 두통, 근육통을 동반하며 심하면 기관지 손상으로 2차 세균 감염이 일어나 세균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합병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 손 씻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방접종을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독감이 걸리게 되면 이후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폐렴이라든지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중에서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독감 예방접종을 이 시기에는 제철 음식인 굴 섭취 등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걸릴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음식물은 최대한 익혀서 먹는 게 안전합니다. 또 올해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A형 간염의 경우 조개젓이 발병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가급적이면 당분간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관광지 주변에 설치된 횡단보도입니다. 도로와 인도의 높이 차이가 2cm 이하여야 하지만 이곳은 20cm가 넘어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다녀야 할 인도에 불법 간판이 설치돼 있거나 차량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이 인도를 점령한 곳도 있습니다. 인도 중앙에는 이처럼 교통시설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는 그늘막 옆에 설치돼 있어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커다란 가로수가 인도 한복판에 버티고 있어 장애인용 휠체어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나무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걸려서 넘어질 때도 많고. 경기도가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전철역과 종합병원, 관광지 주변의 이동 편의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한 결과 4,900여 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채 방치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점검 구간을 나눠보니 13.6m당 1개꼴로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놀란 것은 실체를 타신 분이 도로를 지나갈 수 없다라든가 또 그리고 횡단보도로 지나갈 때 음성 표시라든가 시각적인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경기도는 위반 시설물 중 1,500건을 연내에 개선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확보해 내년 말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3년 고개가 있었어요. 어느 날
꼬부랑 할아버지가 조심조심 고개를 넘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아이고, 이제 3년밖에 못 살겠구나. 할아버지는 조심조심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얼굴이 왜 그래요? 3년 고개에서 넘어지고 말았다오. 아이고, 영감, 이게 무슨 날벼락이래요? 할머니는 털썩 주저앉아 울었어요. 세월이 흘러 어느새 3년이 되자 할아버지는 비실비실 알아놓게 되었죠. 할멈,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구려. 아, 그런 소리 말아요. 곧 이혼이 올 거예요. 의원이 달려와 할아버지의 배도 눌러보고 입도 벌려봤지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돌아갔어요. 거참 이상하네.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군. 소문을 듣고 이름난 의원들이 저마다의 솜씨를 뽐내려고 할아버지의 집으로 몰려왔지만 병을 고친 의원은 한 명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쩌다 병이 나신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는데 거기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지 뭐야. 손자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치지 뭐예요. 저랑 같이 3년 고개에 가요. 빨리요. 뭐라고? 할아버지, 한 번 넘어지면 3년이지요. 아, 그렇지.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은 사실 수 있잖아요. 손자의 말에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3년 고개로 갔어요. 할아버지가 넘어지자 손자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3년이요. 2번 넘어지자 6년이요. 3번 넘어지자 9년이요. 할아버지, 이번이 100번째니까 300년은 사실 거예요. 할아버지와 손자는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와 이리 대구르르 저리 대구르르 구르는 바람에